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나오는 건 이론 문제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맨 위에 박스 처리되어 있는 것은 지난주에 나간 내용 중에서 반드시 외워야 할 내용이죠. 계약의 조건 5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시라고 써놨고요. 계약이 되기 위해선 첫째, 계약을 승인, 권리를 식별, 지급 조건 식별, 상업적 실질이 있고 회수 가능성이 높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수익 인식의 5단계. 이제 기업에서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개의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 이제 앞자리만 따서 이제 써놓은 게 계수, 산배인, 외우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1번에 이제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그러니까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을 식별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어떤 계약을 했는지, 내가 어떤 재화를 이전하기로 했는지 강의 촬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용역을 제공하기로 했는지 계약을 식별을 하고, 두 번째 수행 의무를 식별. 계약을 했으면 내가 고객에게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가, 그것을 식별하고, 계약을 식별, 수행 의무를 식별. 계약을 식별할 때 계, 수행 의무를 식별할 때 시자, 수, 다음 거래 가격의 산정. 각각의 재화 또는 각각의 용역에 전체 거래 가격 중에서 얼마를 배분해야 할 것인가 알기 위해서는 전체 거래 가격을 알아야 되니까 세 번째 이제 거래 가격을 산정. 계약을 식별, 계, 수행 의무 식별, 자, 수, 거래 가격의 산정, 산.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을 계약 내 수행 의무의 배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들어보실까요? 전체 거래 가격이 100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내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뭐냐? A라는 재화도 넘겨줘야 되고 B라는 재화도 넘겨줘야 되고 또 어떤 용역도 제공해야 된다면 이 100만 원 중에서 A 재화에 배분할 금액이 얼마고 B 재화에 배분할 금액이 얼마고 용역을 제공하는데 배분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게 거래 가격의 수행 의무의 배분입니다. 거래 가격을 계약 내 수행 의무의 배분. 자, 그 다음에 5번째,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또는 이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이제 수행 의무를 이행했으니까 나는 수익을 인식하면 되는 거죠. 수익을 인식할 때 인,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계수, 산배, 인, 계약을 식별, 수행 의무 식별, 거래 가격 산정, 거래 가격을 수행 의무에 배분,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 자, 올 시험에 나온다면은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미는 아마 이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거기 나와 있는 5개를 두서없이 나열해 쓴 상태에서 수익 인식의 5단계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하는 문제가 아마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4번에 수행 의무 식별하고 나왔는데, 왜냐하면 수익 인식의 5단계로 놓고 볼 때는 제일 처음에 계약을 식별하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근데 그 계약을 식별하는 것은 지난주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 수행 의무를 식별한다 그랬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그 옆에 이렇게 놨어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전하기로 한 각 약속을 수행 의무로 식별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전하기로 한 각 약속이라고 나왔는데, 다음 중 어느 하나인가 봤더니,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뭔가 봤더니, 첫째,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견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암기보다도 용어가 많이 익숙해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견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한 번 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견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자, 용어 익숙해지기 위해서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1번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때 뭘 설명드릴 거냐면은 그 옆에 이게 기준서에 이런 설명이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 읽기가 불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 의무를 의미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보면은 한 시점에 이행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 의무. 무슨 얘기냐? 지금 당장 수행 의무를 이행했다든가 아니면 2달 뒤에 한꺼번에 수행 의무를 이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 의무라고 말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것은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 의무를 의미한다. 둘째,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견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일견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이것이 의미하는 건 앞으로 기간에 걸쳐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우리 기업에서 특정한 고객에게 3년에 걸쳐서 도로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 3년에 걸쳐서 도로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기간에 걸쳐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워낙 낯설은 표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아래 용어를 갖다가 제가 잠시 설명을 해놨는데, 자, 조금 전에 땡글뱅이 1번에 뭐라고 나왔는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구별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땡글뱅이 1번에 이렇게 나왔네요.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한마디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계약 내에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낼 수 있다면, 계약 내에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낼 수 있다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구별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를까 봐 또 써놨어요. 2번, 그 재화나 용역이 구별될 수 있고 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이 구별될 수 있다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구별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라는 표현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준서에 있는 표현을 2개를 빌려서 이제 옮겨놨는데 그래도 헷갈리네요. 자, 그래서 3번을 다시 한번 써놨는데 결론은 3번은 시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그냥 여러분 이해시켜 드리려고 써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온라인 업체에다가 고객이 온라인 업체에다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회계원리 책과 민법책을 주문하고 6개월간의 동영상 강의를 제공받기로 했다면 고객은 결론은 뭐냐? 회계원리라는 책과 민법책이라는 재화를 각각 제공받고
6개월간의 강의 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들은 각각 구별된다는 표현입니다. 자, 위에 땡글뱅이 1, 2번이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인데, 구별된다는 말의 의미가 이해가 안 갔을까봐 이걸 다시 풀어서 3번에다 써놨네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에 2번에 뭐라고 나왔는가?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1년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실질적으로 서로 같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서로 같다는 말의 의미는, 자, 이거 역시 여러분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써놓은 것이지 기준서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써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3년에 걸쳐 완성하는 도로 건설 계약을 수주하였다면 매년 조금씩 완성된 도로를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전하는 재화나 용역이 실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2번에 뭐라고 나왔는가?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자,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이 말의 표현을 써놨는데, 그 다음에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이렇게 써놨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써놓은 것이 아니라 기준서에 있는 내용인데,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1년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자, 여기서 1년에 구별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로 연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기간에 걸쳐서 하나로 쭉 연결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쓰잖아요. 1년의 사건들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이런 말 가끔 쓰잖아요. 하나로 쭉 연결된, 기간에 걸쳐서 하나로 쭉 연결된, 이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한 1년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 기준을 충족하고,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 기준을 충족하고 수행 의무의 진행률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여 측정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다시 한번,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이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한 1년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 기준을 충족하고 수행 의무의 진행률을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면, 이게 바로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이 같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반가로 4번에 이렇게 나왔네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뒤에 보면 이제 세 가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기업은 재화나 용역을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에 걸쳐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1년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은 기간에 걸쳐서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에 걸쳐, 예를 들어서 3년간 도로 건설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은 전체 계약 금액이 100억이다 그러면은 올해 몇 프로를 갖다 올해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내년엔 몇 프로를 또 내년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한다. 이 표현을 우리는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기업은 재화나 용역을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기간에 걸쳐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어디 나왔는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자, 땡글뱅이 1번,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7개월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7개월에 걸쳐서 강의를 하면 강의를 하는 대로 여러분들은 효익을 얻는 거지요. 바로 이 얘기예요. 자,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둘째,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예를 들어 제가 몇 년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이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의 가치를 높인다. 여러분들이 통제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만드는 건 기업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기업에서 만들고 그 자산의 가치를 높인다. 3번,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그 자체는 대체 용도가 없고 우리가 만드는 건 우리가 써먹는 게 아니라 고객이 써먹을 것들이죠. 그래서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 가능한 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3년에 걸쳐서 100가지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0개 정도를 갖다가 용역을 제공을 했다면 30%만큼 진행이 된 것이고 그만큼은 집행 가능한 청구권이 기업에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자, 이 3번 중에 하나를 충족한다면 재화나 용역을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것이고 기간에 걸쳐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다시 계속해서 그러면 기간에 걸쳐 수행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렇다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데 얼마씩 수익을 인식할 것인가? 내가 몇 %만큼 완성이 되는지 바꿔 말하면 몇 %만큼 진행이 됐는지 그 진행률만큼을 수익을 인식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진행률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진행률 측정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땡글뱅이 1번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 각각에 대해 그 수행 의무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30%가 진행이 되었다면 30%를 수익을 인식하고 50%가 진행이 되었다면 50%를 수익을 인식하고 이 얘기죠. 자, 수행 의무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자, 2번 진행률을 측정하는 목적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어느 정도의 일을 수행을 했는가, 몇 %를 수행을 했는가, 그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진행률을 측정하는 목적은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3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각 수행 의무에는 하나의 진행률 측정 방법을 적용하고 진행률을 측정할 때는 한 가지 방식으로 측정을 하라고요. 하나의 진행률 측정 방법을 적용하며 비슷한 상황에서의 비슷한 수행 의무는 그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자, 저는 지금 2페이지 진행률의 측정 3번까지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4번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의 진행률은 항상 보고 기간 말마다 다시 측정한다. 결산일이 되면은 올해 총 몇 %가 완성이 되었는지를 항상 다시 측정하라고요. 기간에 걸쳐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 곳에서는 항상 결산일이 되면
진행률을 다시 측정을 하라고요. 5번 적절한 진행률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산출법이라는 것도 있고 투입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뀜에 따라 수행 의무 산출물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률을 항상 새로 수정하는데 이러한 진행률의 변동은 회계 추정 변경으로 처리한다. 자, 거기다가는 밑줄을 좀 쳐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에 잘 띄게. 진행률의 변동은 회계 추정 변경으로 처리한다. 진행률의 변동은 회계 추정 변경으로 처리한다. 사실은 진행률의 측정을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기는 했는데 이게 주택관리사 수험생들이 볼 땐 난이도가 높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말장난을 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제일 문제 출제하기 좋은 건 이런 것들이지. 뭐라고 하는가? 진행률의 변동은 회계 정책 변경으로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사기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진행률의 변동은 회계 추정 변경으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 6번 산출법은 자 진행률을 측정하는 방법은 산출법과 투입법이 있다 그랬는데 산출법은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익의 나머지 부분의 가치와 비교하여 지금까지 이전한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 주는 가치의 직접 측정에 기초하여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건 뭐 맞춤법도 이상한 것 같고 거기 보니까 고객에 주는 가치에 직접 기초하여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뭐 오타가 나온 게 아닌가 다시 확인도 해봤네. 고객의 개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고객에 주는 가치의 직접 측정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읽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지요. 그래서 그걸 다시 요약해서 가로 속에 쓴 건 제가 쓰는 거예요. 남은 가치와 이전한 가치를 비교해서 진행률을 측정하는 거 이게 바로 산출법인데 어쨌든 수익을 인식한다 뒤에 산출법은 진행률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산출물을 직접 관측하지 못할 수도 있고 과도한 원가를 들이지 않고는 산출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너무 길다면 뭐 산출법은 좀 단점이 있는 모양이구나. 뭔 얘기냐면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7개월에 걸쳐서 강의 용역을 제공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한테 배워야 할 가치, 남은 가치가 있고 지금까지 이전된 가치가 있잖아요. 그것을 비교해서 진행률을 측정하는 것 이게 산출법인데 여러분 앞으로 저한테 배울 게 몇 퍼센트 남았어요? 지금까지 저한테 배워야 할 내용의 몇 퍼센트를 배웠어요? 계산하기 어렵죠? 그런 단점이 좀 있다고요. 자, 7번의 투입법. 투입법은 해당 수행 의무의 이행에 예상되는 총 투입물 대비 자,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투입을 해야 된다고. 시간을 투입하든, 돈을 투입하든, 다른 노력을 투입하든, 투입을 해야 되는데, 해당 수행 의무의 이행에 예상되는 총 투입물 대비 수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나 투입물, 현재까지의 노력이나 투입물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다. 하고 이제 괄호 속에 예를 들어 소비한 자원, 사용한 노동시간, 뒤에 내자, 발생원가, 땡글뱅이 쳐보세요. 발생원가. 땡글뱅이 치셨나요? 자, 여기다 땡글뱅이 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 공부를 하시던 분들은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작년에 이제 건설 계약 또는 용역 제공이라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그때 건설 계약에서 진행률을 측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발생한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률을 측정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독 자주 쓸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다 땡글뱅이를 치라 그랬는데 발생 원가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3년 동안 건물을 짓는 계약을 따냈는데 이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100억의 원가가 들어갈 걸로 추정했다면 그 100억을 써야 이 건물이 완성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40억을 썼다고 쳐요. 40억을 투입했다는 얘기는 40억만큼 일을 했다는 얘기야. 100억 중에서 40억만큼 일을 했으니까 아하, 진행률이 40%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 이게 바로 투입법이란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투입물, 노력이나 투입물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8번에 기업의 노력이나 투입물을 수행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소비한다면 정액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진행률을 측정하는 방법은 산출법과 투입법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 정액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액법이란 게 뭐예요? 균등한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기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이 균등한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일정한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반가로 이번에 수행 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수행 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다. 몇 년에 걸쳐서 수행 의무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수행 의무는 무조건 한 시점에 이전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이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3개월 뒤에 한꺼번에 이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것도 이제 말장난 놀기는 좋은 내용 같으니까 그래서 별도로 따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수행 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수행 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3번.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할 때 계약의 조건 5가지 암기해야 된다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할 때 수익 인식의 5단계 5가지를 두서없이 나열했은 상태에서 수익 인식의 5단계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 문제가 이론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뭐라고 나누는가 이렇게 놨어요. 고객이 약속한 자산을 통제하고 기업이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통제 이전의 지표를 참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놨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다음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놨는데 기준서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게 시험에 출제로 예시로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뭐라고 나온가? 다음 중 통제 이전의 지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식의 문제를 만들 수가 있죠. 5개가 예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문제 출제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자, 여기서 통제 이전의 지표의 유효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고객에게 물건을 이전했다고 해서 이 재화를 무조건 고객이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유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보고 통제를 했다라고 판단을 할 것인가? 그 지표를 보자는 얘기죠. 자, 그 중에 보니까 1번,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 청구권이 있다. 뭔 얘기냐? 내가 재화를 이전해 놓고 야, 돈 내놔 하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이거는 통제를 이전한 거란 얘기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 청구권이 있다. 둘째,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내가 재화를 이전했는데 법적 소유권이, 법적 통제권이 고객에게 있다면 이건 통제를 이전한 거란 얘기죠. 법적 소유권이 고객에게 있다.
세 번째,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율을 이전하였다.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율을 이전하였다. 이 얘기 무슨 얘기야? 물건을 주면서 야 이거 아예 너가 가져가고 넘겨준 거죠.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셋째,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아, 내가 재화를 이전했더니 그 사람이 잊어버렸어. 그 위험은 자기가 고객이 책임져야 되고, 그 재화를 이용해서 그 고객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보상이 고객에게 귀속이 된다면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이 5가지를 보고 통제가 이전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는데 꼭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예시는 통제 이전의 지표가 이상 5가지가 나와 있다. 그러면 이제 지난주와 오늘 강의한 거에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실 것은 계약의 조건 5가지, 계약을 승인 권리를 식별, 지급 조건 식별, 실질 있고 회수 가능성 높다. 그리고 수익 인식의 5단계, 개수 3배인, 계약을 식별, 수행 의무 식별, 거래 가격 산정, 거래 가격을 배분, 수행 의무의 배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익을 인식. 그러면 수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 그 다음에 무슨 뜻인지 물론 설명을 다 했긴 했죠.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막연하게나마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하면은 이것은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은 기간에 걸쳐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신 다음에 용어 정리 나온 거는 뭐 한두 차례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무방할 걸로 이론 문제로 얘가 출제되지는 않겠죠.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암기는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반복적으로 읽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은 드렸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